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에코프로와 금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가격이 허리 구간이 8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측했던 가격이 이 구간이 허리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 153만 원을 찍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맘카페나 주식 카페나 유튜브에서도 에코프로 사기 운동이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과열이 되다 보면 폭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항상 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자 운동이 막 벌어지면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는 결국 팔아야 수익이지 팔지 않고 25년까지 들고 가면 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하락을 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비교를 참 많이 해드렸죠. 사실 이런 급등 거품주들은 팔아야 수익이지 안 팔면 내 돈 아닙니다. 올랐을 때 처음에는 어차피 장기 투자할 거니까 사면 되지,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어차피 계속 매수할 거니까 싸게 사면 더 좋아, 이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로 진입했을 때 과연 본전은 올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 진짜 많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몇 년을 들고 가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급등 종목들은 항상 팔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에코프로와 금양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런 급등 종목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면서 그 반등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금양 같은 경우도 뭐 패턴이 똑같잖아요.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라인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할 것이고, 지금은 추가 매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종목이 가열되다 보면 진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요, 이런 종목으로. 이 변동폭이라는 게 뭐 이 안에서도 진짜 하락하고 상승이 무제한으로 반복해요. 지금은 현재 전세계 증시를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장이 나오고 있고, 홍콩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90%, 70%, 50%, 3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도 60%, 30%, 80% 상승하잖아요. 또 미국장을 보면은 하루에 뭐 180%가 올라가고 있어요. 50%, 40%.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35%, 24%. 지금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 그 사이에 경제 쇼크가 올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전조 증상이 제가 항상 뭐라고 했죠? 어떠한 종목들이 과열이 돼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사례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쇼크가 나오기 전에 이런 증상이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전세계 증시만 보더라도 지금은 잡주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막 하루에 막 200%씩 올라가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쇼크가 와요. 쇼크가 대폭락이 온다는 거죠. 폭락이 오기 전에는 시장이 나빠지면서 서서히 폭락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좋아진 상황에서 거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마지막 열차를 타고 있잖아요. 지금 기준금리를 결국에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올렸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돈이 없어요. 금리를 올려도 달러가 생각만큼 올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는 안 하고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과열현상. 말도 안 되는 주식들을 사기 운동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과열되다가 시장이 대폭락이 오거든요. 레파토리가 딱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격차를 많이 벌려놨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항상 연준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거짓말인데,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린다 거짓말 쳤죠? 물가 절대 못 잡고 있죠? 물가 안 잡히고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이 제가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잡주들이 막 100%, 200%씩 막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계속 풀리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기업들이 파산수가 지금 작년 대비 2배 정도 늘었거든요. 증시를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미국이. 근데 앞으로 더 많이 파산할 것이고, 기업은 이미 파산 진행 중이고
해고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돈을 유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해외 자본을 빨아들이는데,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한국 증시로 돈이 안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한국 증시 시장이 나빠지겠죠? 화폐가 풀린 거에 비해서 나빠진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비교해보면 한국 증시는 지금 상황이 매우 나쁜 이유가 금리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올 돈이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리 높은 국가로. 강달러잖아요. 강달러니까 미국한테 돈이 다 쏠리죠. 화폐가 풀린 거에 비해서 돈이 안 돌아요, 지금은. 이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대작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돈을 쏠리게끔 만든 다음에 이 미국이 지금 부유하잖아요. 결국에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돈을 미국으로 보내버리면 미국 시장, 미국 경제, 미국 소비 시장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경제가 좋은 척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물가는 폭등하죠.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에 한국이 하는 일은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뭐 LG 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미국한테 결국에 물건을 팔잖아요. 미국의 달러를 받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에 물건을 팔아서 기업이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 고객인 미국이 부유하게 만들면 현대차가 부유해지고 미국의 물건을 파는 LG가 부유해져요. 달러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를 짜는 건데, 금리 인상을 지금 하면 화폐가 많이 풀리니까 물가는 급등할 것이고 한국 경제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당장이 좋은 거지, 먼 미래에는 국민들이 파산하고 기업들이 파산하는 수가 증가해요. 당장은 나빠 보여도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바이든이 내년에 대선이기 때문에 당장 1년 정도는 버텨야 되거든요. 증시 상황을 좋게 만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미국 내 돈이 많이 풀리면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요. 그럼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쓰는 패가 딱 이거예요. 근데 금리를 올림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험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5.5, 6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미국 내 기업들 파산 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배 정도밖에 안 늘었고,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파산 수가 3배, 4배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미국이 세수가 적자가 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가 2,000조예요. 2,000조의 채권을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이자를 내고 있어요.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이 파산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건 미국 정부가 적자 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도 줄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지금 오로지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금리 인상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해외 자본들을 땡겨서 우리나라 경제를 잠깐 좋아지게 만들자.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은 계속 파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대형 위기가 올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원조 채권 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가 미국 증시 상승 랠리가 한계점에 임박했다고 했고요. 향후 경기 침체 리스크에 추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금리 인상으로 방어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자폭을, 폭탄을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미국 주식 상황이 좋은 것은 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올해 4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파산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채나 자산이 최소 1280억 이상인 기업의 파산 신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물가 인상으로 기업들이 결국 파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물가 인상이고, 물가 인상의 부작용은 결국에 기업들이 결국 파산하게 냅두면서, 경기 부양이 아니죠, 화폐만 늘려서 경제를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정책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대부분 고갈되고 있다고 하고요.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밀크플레이션으로 우유 들어간 음식값이 줄줄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낙농가와 원유 업체들이 올해 우유 원유 가격을 두고 논의했으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스크림, 과자, 빵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밀크플레이션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식량 대란이 있기 때문에 식량 관련주들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